북한으로서는 진짜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한글제 그런 목적하에 핵실험 준비하고 미사일 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목적은 잘 설명을 우리 백전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또 군사적인 면을 약간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소확 핵이다. 소확핵? 네. 소소한 행복 핵실험인데 핵이 아니라 핵, 소확 핵. 소확 핵이요? 네, 4월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 방지라는 본래 목적에 속박되지 않겠다. 즉 실전에 쓸 수 있는 핵을 만들겠다. 그건 저위력 소형 핵무기. 현 정부가 좋아하는 전술핵이에요. 이 핵전쟁의 문턱을 낮춰가지고 그 조금 그 위력이 적은 핵무기는 실전에 사용 가능성이 높은 핵무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옛날에 뭐 증폭 핵분열탄 같이 어마무시한 이런 폭발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김정은이 말했던 공표했던 그대로 이런 어떤 그 전술 무기에도 탑재할 수 있는 핵을 개발해서 이걸 터뜨리면 소형이지만 실전에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핵무기. 그러니까 소확핵을 지향하는 핵실험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북한에게는 군사적으로는 이거 뭐라고 그래? 가성비라고 그래야 되나? 저 효용이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북한에게는? 메이저리그의 유현진 선수가 빠른 직구만 갖고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 체인지업도 넣고 슬라이더도 넣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핵무기도 똑같은 겁니다. 탄도미사일에도 가지만 순항미사일에도 들어가는 거고 잠수함 미사일에도 들어가는 거고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 무기의 생태계를 완성해 놓으면은 각각의 핵무기의 위력이 더 커져요. 왜냐? 뭐부터 대비해야 될지 모르거든 상대방은. 김태현의 정치쇼. 앞서 저희가 좀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4부에 긴급 정치쇼 NSC 소집했습니다. 왜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는 얘기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이다 아니면 뭐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NSC 이 외교 안보의 최고의 타짜 두 분을 모시고 정치쇼 NSC를 소집을 했습니다. 외교 국방계의 타짜 두 분, 전 국방부 차관이자 국민대 석좌 교수인 백승주 전 의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공교수이신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핵실험 일단 단적으로 그냥 짧게 여쭤볼게요. 쏩니까? 핵실험 쏘는 게 아니구나. 핵실험 합니까? 예. 터트립니까? 예. 아니 이제 뭐 브레이크가 안 걸 이건 넘어지는 자전거예요. 멈추면은. 그동안 미사일을 차곡차곡 쌓아놨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씩 다 보여주고 섞어 쏘고 네. 뭐 다 해놨는데 이걸 안 하면 안고 없는 찐빵인데. 북한 입장에서. 아니 그 결국은 활과 화살의 관계인데 활만 있고 화살은 없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완성태로 가는 하나의 정점을 향해 가는 이게 하나의 내러티브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지금 뭐 전원회의 소집하고 우리는 무르익고 이렇게 불 떼고 있는데 안 하면은 아마 이거는 무언가 이상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하면은 저 김 의원님께서는 하면은 언제요? 내일요? 저는 6월 중이지 않을까. 6월 중 이제 그냥. 7월 여름까지 가겠냐. 예, 6월이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어떠세요? 틀리면은 NC 소집 잘 안 돼요. 근데 근데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판단하는 데서 물리적 징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준비하기 물리적 징후들이 이제 그 갱도를 굴착하면 막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을 사이는 모습이나 이런 이성 사진 다 파악이 된 거예요. 그 분계리하고 평양하고 유선 통신이 양이 확 급증한다든지 이런 건 다 이제 파악이 되고 그런 거에 판단을 다 했는데 물리적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돼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냐 안 하느냐는 김정은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은 김정은 머릿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김정은도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겠죠. 굴리고 있는데 우리가 좀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2006년 이후로 대개 3년 주기로 이렇게 해왔어요. 2006년, 2009년, 2013년 뭐 2016년, 17년, 36에서 주기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봐도 김정은이 핵실험할 준비를 다 맞춰놓고 이리저리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원회의 자꾸 이야기하는데 전원회의는 우리처럼 뭐 의견을 모아서 결심하고 건의받아 결심하는 사항이 아니고 결심해 놓은 걸
추동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둘러리는 세워야지. 글러리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병풍은 봐서는 세워놓고 뭘 해도 제가 봐도 김정은이 여러 가지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걸 보면은 할 것 같아요. 네. 결심할 것 같아요. 하면은 언제쯤 하신 하면은 아마 전원회의가 지금 시작했습니다. 예, 시작했으니까 전원회의 끝날 때쯤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원회의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야, 보니까 어제 이제 나온 6월 3. 예. 뭐 1년의 중요한 문제들을 뭐 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대한 너무 말이 어려워 여기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역사적 투쟁에서 맡고 있는 중대한 책무를 깊이 자각한 전제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 읽기 좀 힘드네. 어쨌든 뭐 한답니다. 예. 짧게 답을 안 하고. 뭐 말이 거창한 거 보니까 핵실험에 맞는 어구 같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결심을 했는데 결심에 따른 여러 가지 이 인민들이 중지를 모았다, 지도자 중지를 모았다 이런 하나의 그림을 그린 거지 뭐 전원회의가 무슨 중요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우리 그 백승주 전 의원도 곧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내일 해요? 내일? 언론들은 빠른 내일 얘기를 많이 하길래. 그래요? 그럼 주말에 기자들 다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일 오전. 북한은 큰 발표하고 이럴 때 되게 기자들이나 이렇게 휴일 때 많이 해요. 새벽에도 많이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북한이 핵실험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되게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북한에 대한 제재는 더 강해질 건데. 글쎄 제재가 다 풀리고 있어요. 지금요? 유엔 안보리에서 무슨 제재 결의안이 됩니까? 하다못해 의장 성명이 나옵니까? 중국 러시아가 다 북한 편 들어주고 지금 한 20년 이상 우리가 봤던 어떤 다자외교 속에서의 북한 관리 틀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과거의 사자회담, 육자회담, 유엔 안보리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해왔던 어떤 이 우리 주변국들의 어떤 북한 관리에서 사실은 그 북한보다는 오히려 우리 편을 다 들어줬죠. 중국, 러시아도 그렇고. 그런데 핵에 관해서만.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 유엔 안보리가 식물위원회라는 게 판명이 됐고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의 영향이 여기까지 불똥이 튀어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풀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다자외교 속에서 하나의 어떤 그 북한 관리라는 것보다는 결국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우리 선택지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미중 갈등이 격화된 게 북핵에서도 합의된 그렇죠. 그런데 추가 제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거하고 제재가 풀린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북한이 더 제재하자는 우리 결의안이 못 만들어지고 있죠. 그게 미국과 중국 갈등,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뭐 제재는 유효하고 제재가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답답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지금 자꾸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쏘아 올리는 것은 북한을 좀 핵 보유국가로 인정해달라. 핵 강대국으로 인정해달라. 핵 강대국이 되면은 인정받으면 핵을 가진 국가끼리 좀 회담하겠다. 핵 가진 미국하고 직접 대화 좀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우리를 핵 강대국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 핵실험을 하는 거지. 사실 6번 핵실험하고 나면은 거의 파키스탄도 6번 핵실험하고 핵보유국가 실제 핵보유국가잖아요. 북한도 이미 핵무기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PT 체제상으로서는 67년 이후에 핵을 개발하면 핵국가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나 북한은 핵 강대국을 인정해달라. 강대국을 인정하고 미국하고 협상하자 그러는데 사실 미국이 지금 가장 큰 변수가 김정은이 머릿속에 계산하는 변수가 미국의 성김 전 대사 성김 대표도 그러고 또 미국의 유엔 차석 대사도 지금 북한에다가 핵실험하지 마라. 대화 좀 하자. 서면으로 제안해 놨거든요. 북한이 이걸 가지고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야, 이게 대화 제의를 이쯤에서 핵실험하는 폼만 잡고 대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 변수인데 북한으로서는 진짜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한국제 그런 목적하에 핵실험 준비하고 미사일 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목적은 잘 설명을 우리 백전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또 군사적인 면을 약간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소확 핵이다. 소확핵? 소소한 행복 핵실험인데 핵이 아니라 핵, 소확 핵. 소확 핵이요? 4월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 방지라는 본래 목적에 속박되지 않겠다. 즉 실전에 쓸 수 있는 핵을 만들겠다. 그건 저위력 소형 핵무기. 현 정부가 좋아하는 전술핵이에요.
이 핵전쟁의 문턱을 낮춰가지고 네. 그 조금 그 위력이 적은 핵무기는 실전에 사용 가능성이 높은 핵무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옛날에 뭐 증폭 핵분열탄 같이 어마무시한 이런 폭발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김정은이 말했던 공표했던 그대로 이런 어떤 그 전술 무기에도 탑재할 수 있는 핵을 개발해서 이걸 터뜨리면 소형이지만 실전에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핵무기. 그러니까 소확핵을 지향하는 핵실험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북한에게는 군사적으로는 이거 뭐라고 그래? 가성비라고 그래야 되나? 저 효용이 아니 높은 그러니까 거예요, 북한에게는? 메이저리그의 유현진 선수가 빠른 직구만 갖고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 체인지업도 넣고 슬라이더도 넣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핵무기도 똑같은 겁니다. 탄도미사일에도 가지만 순항미사일에도 들어가는 거고 잠수함 미사일에도 들어가는 거고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 무기의 생태계를 완성해 놓으면은 각각의 핵무기의 위력이 더 커져요. 왜냐? 뭐부터 대비해야 될지 모르거든 상대방은. 근데 그 북한이 6차례 핵실험 할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5차, 6차 이렇게 보면서 보면은 핵의 다변화, 핵무기의 좀 질적인 다종화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좀 더 개선돼 3년 주기로 한다는 3년 동안 핵과 관련된 핵무기와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새로운 탄을 만드는 모습을 늘 실험해왔다는 거죠. 6차례 추이를 보면은 이번 7차에도 물론 뭐 김종대 의원님 설명처럼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위력이 가해진 새로운 종류의 핵무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과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앞서 이제 그 백전 의원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는 고위급 메시지를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전달했다. 여기 이제 보도가 됐고 제3자를 통해서 서면으로 전달됐고 구체적인 제안들도 담겼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 저 유엔에 나와 있는 미국의 드로렌티스 이름이 발음 어렵네. 드로렌티스 이상한데 드로렌티스 차석 대사가 설명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성김이 아니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요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는 위장 전술이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과 북한의 사이에 물밑에서 뭐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해보면 바이든 정부하고 김정은 사이에 어떤 또 신뢰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지금 바이든 정부의 안보 참모들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약속이 거의 사기성이 가깝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탑다운밖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실무 차원의 접촉을 하지 지도자 간의 대화를 안 하는 건데 그렇게 위장 전술다 하는 건 서로 못 믿는 거죠. 북한도 미국이 조건이 대화하자니까 못 믿겠다. 그런데 사실 북한에는 좀 조건을 필요로 해요. 대화를 실무 대화를 하는데 북한이 제일 원하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지금 제재 완화입니다. 그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은 북한을 다루는 데서 제재 이상의 수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엔 제재를 추가로 하려고 그러고 제재 카드를 딱 쥐고 있는데 북한이 그러면 대화하자면서 제재를 좀 완화하겠다는 이 메시지가 와야 대화하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위장전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도 성급하게 북한의 이런 핵실험 협박에 굴해서 나쁜 메시지 주면 안 돼요. 협박하니까 다시 협상하고 뭘 주겠다 제재 완화하겠다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럴 이럴 때 리도 의연하게 없고. 그럴 리도 없고 미국은 절대 지금 바이든 정부의 참모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제재의 유용성, 북한을 다루는 제재성을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북한은 제재를 풀어서 먹고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북미 간에는 아직은 대화 여건은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기사 내용 보면은 아니 유엔에는 미국 대사, 북한 대사가 한 건물에 다 있는데 회의 때 다 만나는데 그런데 그걸 또 만나자고 얘기를 면전에서 하면 될 걸 제3자를 통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이렇게 전달했다 이거 대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친절한 무시 정책 니글레트 베닌이라고 그러죠. 친절한 무시 정책. 그러니까 저기 나 저기 대화 언제든 할 수 있어. 당신이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이 친절하잖아요. 그런데 준비된 내용 네가 원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찾아와서 대화는 커피나 한잔 줄게, 대화인데 이런 게 이제 친절한 무시 정책이 이게 오바마 때부터 어느새 정착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 대화를 향한 친근한 모습은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굳이 뭐 할 얘기 없다. 막 그러나 만나고 싶으면 만나자. 뭐 그건 문제 없다. 이 정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 봤을 때도 2018년에 북한이 다시 핵실험 안 하겠다는 의지로 갱도 전부 다 폐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핵실험 시설 다 폐기했다고 그렇게 하고 쇼잉도 했어요. 그러고 다시 그 갱도를 파고 또 핵실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고 미국의 바이든 참모들은 북한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 뭐 문서를 주고받아도 서로가 지금 믿지를 않은 거예요. 네. 미국은 다시 안 속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서로의 불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네. 우리 김 의원께서도 미국이 뭐 지금 저희 무리 있지 않은 대화보다는 네. 제재를 강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거 뭐 백 의원님께서 저기 얘기하는데 저는 제재 근본주의자가 워싱턴을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그 워싱턴에 가서 그거 지적했다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그 성경을 예를 들면서 네. 그 신에게 바리새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여자 돌로 치자고. 네. 근데 당신들 5번 돌로 쳤다 이미 제재 네. 결의안을. 네. 근데 또 6번째 7번째 하자 그랬는데 이 근원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그냥 그때마다 돌로 치는 것만 이게 제재인데 그러지 말고 근원의 문제를 푸는 이러니까 이게 제 말이 북한식 문법이라고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네. 그것도 또 거기에 계신 교포분들이. 네. 그래서 내가 참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만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언제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제재만 했는 건 아니죠. 네. 그 저 싱가포르 회담이 상징하듯이 저 앞에 트럼프 정부 때도 우리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제재에 몇 집착한 것이 아니라 탑다운이 대화를 했거든요.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3번인가 4번 김정은을 만나고 또 저 트럼프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약속을 안 지켜요. 그 제재만 한 것이 아니고 제재 이외에 다른 아주 드라마틱하게 정상회담도까지도 해갖고 국제외교무대에 김정은도 이랬는데 이 약속을 하면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이제 제재만 했다는 주장은 그럴싸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 미국 정부도 다 이렇게 저 제재 이외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게 약발이 안 돼요. 그 뭐 진전시킨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런 고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 의원께서는 미국이 더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게 그래도 맞다. 지금 네. 또 핵실험 협박하니까 네. 할 것 징후로 보이니까 야 우리 대화하자. 저는 그렇게 해서 북한이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북한은 계속해서 협박하면은 대화하더라 하면 더 세는 협박하죠. 네. 그래서 우리 협박 중에 가장 큰 협박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전 세계 핵을 가진 국가들이 핵을 먼저 사용하겠다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네. 먼저 펄스 유스로 이야기한 나라가 없다고요. 그런데 김정은은 핵무기 먼저 사용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거 이게 협박 중 협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협박에 굴하는 모습을 바이든 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면 똑같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절대 너가 핵실험하면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다. 저는 북한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자유사조를 북한 유입하는 겁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하겠다. 심리전 해갖고 자유를 집어넣겠다.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다루겠다. 이렇게 북한을 핵실험하면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카드를 내밀어야 북한의 생각을 좀 달리 할 거다 생각을. 자 이거 이게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는 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에 대한 선제 타격을 주장한 나라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좀 많이 나가신 거예요. 사실 선제 타격이란 발언도 없었고 실전에서 전쟁 방지라는 목적에 속박되지는 않겠다. 즉 전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 최근에 핵 전쟁의 문턱을 낮추는 발언은 러시아도 했고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전술핵 순항 미사일 뭐 해가지고 잔뜩 개발한 이유가 그 핵의 단일 사용 목적 즉 핵으로 공격받아야만 핵을 써서 보복하겠다는 여기 구애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단일 사용 목적의 핵을 쓰겠다는 걸 NPR 핵태세 검토해 보고 실는 거를 지금 동맹국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재래식 무기나 화학 무기나 어떤 그 치명적인 무기의 공격이 있으면 핵 쓸 수 있는 거다. 지금 이게 오히려 미국에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핵시대가 온 거는 사실이지만 이런 걸 다 북한만의 어떤 악행으로 모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상대적인 문제예요. 그다음에 제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하노이 회담 때 대화 내용이 뭐냐면 북한이 제재 풀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영변이나 이런데 핵사찰하고 풍계리의 그 핵실험장 폐기할 테니 상응 조치를 달라 이거였다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합의가 됐다면 지금 영변 핵 클러스터에 270개의 건물에 1,400명의 그 전문가들이 사찰하고 있을 거라고. 이게 그렇게 나쁜 거냐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 부분을 이게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 이런 걸 자꾸 하노이 따지는데 회담에 이게 상대적인 문제거든요. 하노이 네. 회담의 진실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우리를 속이고 다른 데서 핵 활동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그래서 판이 깨지는 겁니다. 미국을 계속 속이고 있는 걸 지적을 하니까 대답을 못해서 이 판이 깨지는 과정이고 아까 북한이 선제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라 선제 사용 이런 말은 안 썼지만은 북한의 주요 이익이 근본 이익이 침탈되면 핵을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선제 사용 선언과 다름이 없고 물론 NPR이라든지 핵태세 보고서에서 핵을 사용할 징후가 임박할 때는 선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rumsfel드 때 만들었던 부시 때 만들었던 건데요. 어쨌든 핵을 공개적으로 침탈당하면은 국가 이익이 근본 이익이 침탈당하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4월 달에. 미국이 한 말 똑같이 되돌려준 거지 그게 뭐.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우리 마무리하고 이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이 가장 심플하지만 가장 민감한 질문이거든요. 4101님. 이러다 전쟁 나요? 무섭네요 하셨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을 보고 또 한반도 상황이 긴장되니까 전쟁 날까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끝까지 갔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뭐 저는 강대강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만은 북한이 도발할 때 여기에 거기 상응하게 비례성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가지고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자에게 오판하지 않도록 너가 전쟁을 일으키면 너는 그대로 체제가 붕괴된다. 체제가 날아간다. 그런 메시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고 정부의 조치를 좀 신뢰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전 정부하고 좀 다른 톤의 강한 그렇습니다. 대처. 그래서 이것들이. 북한 보고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만드는 거죠. 네. 우리 아니, 김종대 그 전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확실히 다른 정부하고 달라요. 심지어는 이전의 보수 정부하고도 달라요.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달라요. 윤석열 강해요? 정부가. 일단 8발 쏘니까 똑같은 수량의 8발을 그 이튿날 즉시 발사했다. 그 다음날 비행훈련 전투기 20대를 동원해가지고 비행훈련을 하면서 무력시위 공중 무력시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이게 정부 발표문에 나온 거 보고 전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무력시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대응 훈련이나 뭐 대응 사격이나 이랬지 오히려 언론이 무력시위라 그러면 황급히 아니라 그랬다고. 그건 뭐냐면 무력시위는 훈련은 상대방을 두들겨 패기 위해서 내 몸을 만들고 기술을 연마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대응 훈련입니다. 근데 무력 시위는 상대방 면전에서 실제 때리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여긴 경고 사격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 개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안보부처에서 굳이 그 용어를 제목으로 달아서 한미 전투기 훈련이 무력 시위를 했다.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나 83년에 아웅산 테러 사건 이후로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일단은 주변 정세를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해놓으면서 억제력을 과시한다. 이 차원이었는데 이번에 이거는 뭐냐면은 원점 타격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지휘부 제거 이 언필칭 참수 작전을 실행하는 신용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달라요. 이 대응 자체가. 그래서 잘못됐다 잘됐다. 아니 그건 나중에 평가하더라도 평가 나중에요? 저는 이 용어와 메시지 관리를 잘 보거든 이 정부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제가 하는데 이건 킬체인 전략이라 그러는데 이번에 보여준 부분은 북한이 시전술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미사일 기지라든지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도발하지 말라. 도발하면 너들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줘야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발을? 알겠습니다. 뭐 아직 시간 다 끝났습니다. 20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기조를 확고하게 해놓고 네. 다양한 선택지로서 킬체이닉은 대화건 이렇게 정렬을 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메시지가 좀 굉장히 거칠다. 일단은 그런 기조보다는 앞으로 일단 지르고 본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쇼 NSC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백승주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